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정말이지 지금 우주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바로 로켓랩입니다.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막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걸었다고 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양면성, 이 안에서 로켓랩의 진짜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로켓랩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역설적이죠. 작은 로켓으로는 이미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는데 더 큰 꿈, 이 거대한 야망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성공의 빛이 정말 밝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드리운 실패의 그림자도 유독 짙어 보입니다. 과연 로켓랩, 이 그림자를 걷어내고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이 회사의 밝은 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소형 발사체 시장의 리더, 정말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거든요. 지금 로켓랩은 이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2025년 매출입니다. 6억 200만 달러.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큰 숫자가 아니고요.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무려 38%나 뛰어오른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주산업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런 시장에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잘 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력 그리고 신뢰도 면에서도 거의 정점을 찍었어요. 한 해 동안에요. 주력 로켓인 일렉트론을 21번이나 쐈습니다. 21번요. 이게 그냥 많이 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는 로켓랩은 맡기면 확실하구나,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준 아주 결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정점을 찍는 숫자, 바로 이겁니다. 100%. 2025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어요. 발사한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성공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주산업에서 완벽이라는 말, 진짜 쓰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로켓랩의 일렉트론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죠? 그런데 로켓랩은 지금의 성공에 만족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운명 전체를 걸고 말하자면 경차를 정말 잘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우리 이제부터 25톤 대형 트럭 만들 거야 하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거대한 도전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지금까지의 빛나던 성공 스토리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시죠? 왼쪽이 지금까지 로켓랩을 먹여 살린 효자, 일렉트론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그들의 미래, 뉴트론입니다. 이건 그냥 좀 더 큰 로켓을 만드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에 300kg을 나르던 작은 일꾼이 갑자기 13,000kg? 그러니까 무려 40배가 넘는 짐을 드는 거인으로 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성공만 한다면 로켓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헤비급 선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대한 야망이 문제가 됐습니다. 뉴트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1단 연료 탱크가 압력 테스트 중에 그만 펑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실패 때문에 뉴트론의 첫 발사 일정이 2026년 4분기로 쭉 밀려나 버렸습니다. 한껏 부풀어 있던 시장의 기대에 그야말로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자, 뉴트론 프로젝트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상하게도 월가에서는 여전히 로켓랩 괜찮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걸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뉴트론이 없어도 이 회사의 기존 사업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막강함의 증거, 바로 이 숫자입니다. 8억 1,600만 달러. 미국 우주개발국, 그러니까 SDA랑 맺은 계약 규모인데요. 이건 그냥 돈 많이 벌었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로켓랩이 이제 단순한 로켓 발사 회사를 넘어서 미국의 국가안보, 그중에서도 핵심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는 뜻이에요. 회사의 레벨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계약 덕분에 로켓랩이 앞으로 해야 할 일감,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무려 18억 5천만 달러까지 쌓였습니다.
1년 만에 73%가 늘어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뉴트론 개발이 좀 늦어지더라도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을 아주 튼튼한 금고를 마련해둔 셈이죠. 이런 성공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수직 계열화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강력한 비장의 무기 덕분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로켓랩은 그냥 우주로 가는 택시, 발사만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 택시의 엔진, 부품부터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택시 차체, 위성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계하고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비용은 줄고 기술 개발 속도는 빨라지겠죠. 다른 회사들이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성을 쌓아 올린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화려한 성공 뒤편에는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짙게 깔려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로켓랩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 중력 같은 리스크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트론 사태의 가장 핵심에는 이름부터 어렵죠? 복합제 극저온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차가운 액체 연료를 담는 탱크인데 가벼운 탄소 섬유로 만든 거예요. 바로 이 기술적 난관, 이게 지금 로켓랩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탱크가 왜 문제냐? 기술적인 리스크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직경이 7m나 되는 이렇게 거대한 탄소복합제 연료 탱크를 만들어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요. 그러니까 로켓랩은 지금 지도에도 없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생각보다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개발이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를 계속 쏟아부어야 하니까 회사의 재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로켓랩이 이렇게 끙끙대고 있는 동안에 저 멀리 경쟁사인 스페이스X는 이미 막 치고 나가고 있다는 현실이죠. 시간은 결코 로켓랩의 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승부수, 이 엄청난 스케일의 도전을 로켓랩은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 기억나시죠? 경차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던 그 장인의 실력이 과연 25톤짜리 초대형 트럭을 만드는 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 로켓랩이 일 잘하는 좋은 회사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압니다. 그 실행 능력은 이미 증명됐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능력이 이 거대한 규모의 벽 앞에서도 통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작은 성공을 거대한 혁신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로켓랩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시험대입니다. 이 뉴트론의 지연, 과연 미래의 거인이 되기 위해 잠시 겪는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어떤 도전은 지금의 기술로는 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이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에 대한 답에 로켓랩의 모든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분석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